예방할 수 있고 본인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랑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증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깜빡깜빡을 자주 하고 인지에 장애가 좀 생겼다는 느낌이 들 때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해서 치매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치매를 정의할 때는 인지 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될 때 치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는 뭐냐? 치매랑 같은 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세포에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게 있는데 단백질 성분이고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찌꺼기가 뇌세포에 쌓여서 그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을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인지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인지장애를 생기게 하는 원인에 뇌세포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류로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는데,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뇌혈관이 출혈이 일어나거나 경색이 일어나거나 혈관의 문제가 뇌세포에 영향을 줬을 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속도면에 있어서도 혈관성 치매는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에 문제를 막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즉시 인지장애가 생기고 언어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예 생활이 안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알츠하이머는 만약에 지금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20년간 계속적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인지장애까지 일어나 버린 걸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10년, 20년 전에 내가 치매가 걸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치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뇌 페트 검사를 해보면은 그 뇌 세포에 단백질이 쌓이고 있는지 안 쌓이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누군가가 치매 가족력이 있다, 아니면 요즘 내가 너무 심하게 깜빡깜빡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본인이 아무리 젊더라도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으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이제 치매가 걸릴 수 있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증상이 심하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가 50% 이상, 한 80% 이상의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뇌세포에 단백질 찌꺼기가 자꾸 쌓이는 게 10년, 20년 반복되면서 세포 자체를 완전히 퇴행화시켜서 이제 인지장애를 만들어내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뇌에 단백질 찌꺼기가 안 쌓이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뇌 단백질 찌꺼기는 왜 쌓이냐? 일단은 뇌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 게, 뇌는 굉장히 약한 조직입니다. 물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군가가 만약에 뇌가 있는데 제가 손으로 한번 푹 찌르면 그냥 다 연두부보다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는 혈관은 있지만 이제 림프 조직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조직들이 붙어 있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뇌는 다른 것에 보조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뇌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야 되는데요. 찌꺼기는 그러면 왜 쌓이냐? 정말 또 다 듣던 얘기를 아마 들으실 겁니다. 잘못된 음식, 그리고 요즘은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먼지, 공해, 또 제일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 다 안 좋다는 거는 맨날 들어서 지겨워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있는 모든 대사 기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일단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코티졸이 나오면 장도 파괴시키고 혈관 세포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를 시킵니다. 적당한 코티졸은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건데,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대사 기능이 무너지고 세포들도 다 파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에도 영향이 당연히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이 가슴 쪽에 붙어 있는 이유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뇌는 혈액이 잠깐이라도 돌지 않으면 죽는 조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연약한 조직이라서 혈액이 계속해서 그 뇌를 영향을 해줘야 되는데,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당뇨가 있어서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막거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거나 뭐 이런 흔히 듣던 대사 질환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치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좀 못 들어본 얘기실 텐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치매가 걸릴 확률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굉장히 신기한 게, 잠을 자는 동안 이 뇌를 수축도 시키고 확대도 시키면서 여기에 뇌척 수액을 계속 들어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는 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깊은 잠의 단계에 들었을 때는 뇌가 수축도 되고 확대가 되면서 거기로 이제 음압과 양압이 걸리면서 뇌척 수액들이 올라와서 그 자는 동안에 뇌를 한번 깨끗하게 빤다고 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일어나면 쭉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찌꺼기들을 다 빼내가는 역할을 잠이 하는 겁니다. 잠이.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 뇌에는 계속해서 더러운 찌꺼기들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라는 거는 치매랑 굉장히 연관이 높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들어보시면 신기할 수 있는 게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을 요즘은 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흡은 보통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횡격막이 움직여주면서 호흡이 일어나야 폐가 커지고 좁아지고를 이제 하게 되면서 몸에 산소 공급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입으로 하거나 아니면 흉식 호흡, 숨을 크게 쉬어보라면 이렇게 가슴을 들어서 하는 호흡을 요즘들은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몸에서 되게 또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 코로 산소를 마시게 되면 인후두 주변에 림프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펌프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를 할 때 여기서 펌프가 작용이 일어나서 뇌에 있는 이 림프랑 찌꺼기들을 일로 빨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할 때마다 있는 뇌에 있는 조직들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심장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찌꺼기들을 다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입으로 숨을 쉰다거나 흉식 호흡을 해서 호흡을 굉장히 짧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자율신경계랑 다 연관이 이루어지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분들은 이런 호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 호흡의 산소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입을 벌리고 숨을 쉬시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펌프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뇌에는 그 빼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펌프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찌꺼기가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코로 숨 쉬는 거 하나만 잘 지키셔도 많은 걸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코에 테이프를 붙이시고 입으로만 일주일을 한번 숨을 쉬어보시면 우리 몸의 모든 병이 다 나타납니다. 당뇨, 콜레스테롤, 심장병, 치매, 뇌졸중, 비염, 수면무호흡증 모든 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호흡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입을 딱 닫고 코로 숨을 쉬되 가슴을 움직이지 마시고 배를 울룩하게 했다가 배로 내뱉는 이 호흡만 제대로 하셔도 치매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또 뻔한 얘기 하네 하실 수 있겠지만, 운동을 할 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류량이 늘어나는데, 그 혈류량이 뭐 팔다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머리 뇌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혈류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뇌에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뇌세포를 성장시켜주는 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뇌세포를 성장시켜주는 인자들이 나와서 뇌가 좀 퇴행성으로 약해져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일부 재생을 시켜주기도 하고 뇌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운동할 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운동을 해야
뇌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조금의 그냥 등에 땀날 정도의 걷기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뇌의 기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이 뇌하고 거의 한 축을 이룰 만큼 연관성이 깊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은 치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자세히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의학으로 너희가 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냐, 뭐 한약을 먹으면 되냐, 또 그런 뻔한 얘기를 할 거냐, 치매를 없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이미 10에서 20년간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치료로 막 해서 이 뇌세포를 정상적으로 돌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초반에 시작이 됐거나 이제 인지장애가 좀 생기기 시작했거나 하시는 분들을 늦추게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설명한의원에서는 이 두개 청골 추나라고 해서 그 머리 쪽을 맞춰주는 추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모형을 보시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이 모형이 갈라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갈라져 있는 게 어릴 때 뭐 갓난 애기들 보면 머리가 여기 숨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을 텐데, 성인들도 이 부분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라진 쪽으로 림프 조직이나 면역 성분들이 여기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꽉 조여버리면 그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림프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갈라져 있는 이 수처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추나랑 여기에 약침 치료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확실히 치매가 있는 분의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되고 치매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며느님이 이제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를 일주일에 3회씩 계속 모시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시면 머리 쪽하고 목하고 흉추 쪽에 침을 간단히 맞으시고, 그리고 간단히 두개 청골 추나를 하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이 치매가 좀 화를 내는 치매로 오셔가지고 침을 한 대 꽂으면 난리가 나셨어요. 화를 내고 막 욕을 하시고 간다고 막 뛰쳐나가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며느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어머니 치료를 꼭 해달라 해서 제가 막 붙잡고도 해보고, 이렇게 저도 책임감에 그렇게 해봤었는데, 그런 치료를, 침치료랑 추나치료를 점점 하루하루 하면 할수록 이 어머니가 되게 착해지시는 걸 그 같이 오신 분도 느꼈고, 저희 병원에 있는 간호사도 느꼈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갑자기 기억을 다 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생활에 있어서 화를 많이 낸다거나 이런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그게 치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왕이면이라기보다 필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인지장애가 좀 온다거나 내가 치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미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미리. 세포가 파괴되기 전에. 세포가 파괴가 다 되고 나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지키시면서 두개 청골 추나나 약침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치매는 유전적인 거고 돌이킬 수 없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되시고,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뭐 아빠가 다 치매라도 본인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알고 계시고 하루하루의 내 생활을 바꿔내시면 충분히 끝까지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